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의 중턱에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당장 만나의 진행자 신홍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깊어지고 또 계절의 여왕이 할 수 있는 가을인데 네.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오늘 달려왔거든요. 왜 기쁜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현학입니다. 현아 씨 오늘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우리 프로그램 하는 게 네. 녹화 날이 제 일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제일 행복하세요? 진짜로 맹세코 제일- I swear. 네, 진짜 이거 정말. 너무 기쁜데 이게 네.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만 접하던 셀럽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럴 기회가 주어져서 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당장 만나 시작할 때만 해도 장애 청년 둘이서 어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요. 할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소소하게 네. 본인들 사는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점 그 게스트 분들의 유명도도 그렇고 그 삶에 살아오신 이야기들이 너무 풍성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더 특별하게 셀럽들의 셀럽, 대한민국 최고의 네. 거장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뭔가 저 기분이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당장 만나 근데 찾아와 주시는 게스트분들이 항상 늘 너무 띄워준다, 포장을 너무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가 99% 진심으로 진행하고 네.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홍윤 씨 말대로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 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목 보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잠시 숨겨두었다가 게스트분 소개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만나와 만나주신 11번째 손님,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가 주세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이게 성함이 명함이신 분이지만 그래도 육성으로 자기소개 짤막하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의 사진 작가이고요. 뭐 인물 사진을 위주로 많이 찍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또 사진 교육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 스포츠와 장애인 쪽에 이제 사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올림픽, 패럴림픽 사진전에 참여를 했고, 그 기간 중에 런던 패럴림픽과 평창 패럴림픽에서는 공식 사진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런던과 평창에서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깊게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저희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시각장애라는 특성상 사진에 많은 관심을 못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 이런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작가님의 어떤 그런 작품의 세계를 조금 미리 엿볼 수 있고 작가님의 역량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근데 네. 질문이 우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대한민국 셀럽을 작업을 같이 안 하신 분을 찾는 게 빠른데 그런가요? 이거를 네. 뭘 누구를 어디서 그거는 어떻게 홍윤 씨가 한번 작가님 대신해서 기억나는 이름들. 자, 여기 네. 이번에 작가님께서 책 출간해 주셨는데 뒤에 벌써 김혜자 선생님, 배우 정우성님, 해민스님 네. 이렇게 축하사 네. 써주실 정도예요. 이게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뭐 대통령도 사진 찍으시고 뭐 김연아님 안 찍으신 분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네.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 네. 그냥 거의 안 찍은 분이 없다라고 네, 네. 그런 사진 작가님을 저희가 모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그냥 것 제 같아요. 자랑 겸 네네. 오늘 책도 아까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호기심, 네. 제가 데뷔시킨 연예인들 몇 명.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튜디오 근처에 이대 앞에서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네. 예 여자아이를 길거리 캐스팅에서 데뷔시킨 애가 김민희. 아니 깐느 맞죠? 맞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전지현, 전지현 네. 제가 네. 고소영. 네네. 예. 고소영. 네. 남자 배우들은 뭐 이정재, 이정재. 소지섭, 네. 송성은 네네네. 다 송승헌. 이제 무명일 때 제가 캐스팅 시켜가 스타가 된
또 오늘 시간만 나오면 한 30명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면 우리 이현 학생은 좀 질문에 답이 될지. 아우, 예.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예. 지금 입이 떡 벌어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얘기 네.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보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거장 조세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이게 사진은 필연적으로 빛과 어둠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피사체가 빨아들이는 빛만큼 그 주변을 이루는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밝게 조명받는 곳만큼이나 사회의 마음, 시선,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조세현 작가님은 가장 밝게 빛나는 세상만큼이나 관심이 끊긴 사회의 곳곳에도 힘과 희망을 불어넣으신 분인데요. 오늘 당장 만나에선 조세현 작가님이 찾은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통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사회의 곳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럴듯하게 제 것인 양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세현 작가님의 저서에서 따온 영감임을 좀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작가님. 이게 우선 작가님의 삶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 작가는 어떤 이유로 사진을 시작하셨을지가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운명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신 걸까요? 사실 지금 사진이 한 40년 됐거든요. 40년. 예, 근데 그동안에 사실 한 길만 걷는다는 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방금 그 질문처럼 저한테 어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이 40년을 지켜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정답은 호기심이 아니었나. 예, 저는 그 최초의 어떤 사진을 모르고 사진이라는 걸 접했을 때 그 왜 사진이 왜 암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왜 뭐는 네거티브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네. 반대로 보이는 거죠. 네네네. 예. 렌즈도 그렇잖아요. 렌즈도 사실은 사람이 뒤집혀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집안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실 만들었거든요. 이불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시절이에요. 중학교 시절. 예. 그랬던 게 이제 지금 사진의 길로 물론 그 과정 안에는 우리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혼자 독학을 했었고 그런 게 이 40년 이끌어온 힘이 아니었는가. 예.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제 사진들의 방향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제 비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뭐 그 스타들만이 아니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소외계층들이나 혹은 또 다른 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제 어떤 특유의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못 참고 계속 또 발견하고 싶고 또 남겨놓고 싶고 하는 예,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가님 하면 말씀 앞에도 주셨지만 인물 사진의 거장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많은 풍경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타의 사진 장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인물 사진이 가진 어떤 매력이나 힘이 있어서 인물 사진 쪽으로 많이 작업들을 하신 건지도 궁금한데 인물 사진의 매력 때문에 인물 사진 주로 많이 좀 촬영을 하신 걸까요? 일단 당연히 물론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요. 사람을. 인물 사진가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진도 좋은 사진이 많잖아요. 네. 풍경 사진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네. 근데 다큐멘터리도 왜 정말로 뭐 총알 앞에서 카메라 들이댈 때도 있을 정도로 생과 사의 경계선에도 있고 치열하죠. 굉장히 다양한 그 사진 작업이 있지만 저는 인물 사진은 일단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 자체도 그렇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좀 빛이 나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을 데뷔시키고 싶어요. 와,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분들을 카메라에 담을 때도 이왕이면 좀 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영혼을 좀 더 접근하고 싶고 하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인물이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어린 아이돌 스타들도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원어원도 그렇고, 맞아. BTS도 하시고. 네. 예, 뭐 강다니엘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사실 저하고는 나이도 꽤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극복하는 그 힘이 저는 그 모델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거꾸로 제가 들을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제 스튜디오에 오면은 그 어린 아이돌 스타들이
사실 조금 위축이 된대요. 좀 유명한 작가니까. 고장에.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잘 지키고 싶은데 혹시 또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될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얘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스튜디오가 더 그렇게 편하대. 선생님하고 있는 게 또 너무 좋대. 그래서 야 이것들이 빨리 가. 막 근데 아. 그런 촬영 과정 안에서 이제 사진작가 조세현이 내뿜는 어떤 인간적인 혹은 그 소통하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을 막 거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스스로 재발견하는 거죠. 제가 인물 사진가는 정말로 사람을 좋아했고 또 나한테 이게 맞는 거구나. 저도 지금 우리 두 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너무 오늘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영광이. 그- 질문이 안 나와 지금. 네. 근데 말씀 중에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도 사람이 맞아. 내뿜는 아우라를 딱 보시면 데뷔시키시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보시는 사람의 그 아우라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저는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첫인상이 좋은 사람, 뭐 표정이 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표정에 대한 뭐 얼굴에 대한 외형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잘 형성이 안 되는데 특히나 아우라나 뭐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도 빛이 난다 이런 분들을 가끔 표현하는 걸 듣는데 어떤 느낌? 어떤 아우라에 끌리는지도 궁금해요 작가님께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을 딱 이제 이미 한 40년을 찍었기 때문에 네. 우선 이거는 좀 제가 인정을 받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오. 사람만 40년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관상쟁이가 다 된 거죠. 아. 예. 보면 안다. 그렇죠. 이거. 이거죠. 딱 보면 안다. 아, 딱 보면 안다. 그냥. 네.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도 많아요. 이제 내년도 이제 선거가 있지만은 이제 선거철 되면은 뭐 연예인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아, 정치인들. 예, 네, 네. 많이 오는데 솔직한 말로 딱 보면 알겠는 거예요. 아,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이게 아, 사진 이거 보면 얼굴 보면.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못하냐 돈은 받아야 되니까 네, 네. 잘 찍어줘야죠.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제가 그때 느꼈던 카메라 렌즈 넘어서 느꼈던 직감이 80%가 맞는 거야. 진짜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전지현이나 뭐 아, 하긴, 이정재가 네. 성공인 거죠. 하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괜히 안 될 친구들 뭐 데뷔시켜가지고 민폐 끼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버스 지나가다가 이렇게 산을 봐도 그 아우라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일단은 결국은 그 인간 본연의 어떤 순수성이 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참 맑다, 순수하다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맑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포장을 해도 결국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결국 이건 포장인데 그 포장이 어떤 가면이 되고 그 가면이 벗겨지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가 추천했던 뭐 발굴했던 지금도 제가 보고 좋아하는 그런 관상들은 보면 다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순수함. 예. 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게 길 가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늘 다니시면 우리 조 작가님께서 캐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순수함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또 그런 게 있네요. 외형이 막 멋있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차원보다도 어쨌든 외면을 통해서 내면을 보고서 그렇네요, 진짜. 모델을 맞습니다. 고르신다라는 게 이런 우리 얼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그 말이지만 그 어원이 얼의 꼴이거든요. 오래골. 꼴. 예. 그러니까 뭐죠? 스피릿 어떤 쉐입이죠. 네. 영혼? 예, 영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보면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그 이목구비 얼굴 안에서 이목구비 안에서? 눈이에요. 보통 눈. 눈이라고. 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디 초점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눈에 맞추잖아. 네. 눈에. 예, 입에 맞추면 안 돼요. 눈에 맞춰야죠. 그리고 눈에만 초점이 맞으면 그 사진이 잘 나온 것처럼 보여. 코나 입을 다 가려도 눈만 보면 그 사람이 화났는지 혹은 웃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눈만 보면은. 작가님이 수십 년 사진 활동을 하시면서 또
보시게 된 기준인 것 같아요. 예. 아 저희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저 벌써 대화에 빠졌어요 지금. 네. 약간 이게 되는데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작가님. 이게 조 작가님께서는 스타 등용문으로도 또 유명하십니다.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작가님의 자서전에도 배우 김민희님의 데뷔에 함께하신 내용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혹시 다른 스타 데뷔나 또 탑스타들의 신인 시절 좀 추억담 등을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청취자분들이 재밌게 느끼실 것 같은데 곤란하시면 이니셜이나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네. 아니요, 뭐 대부분 다 잘된 케이스니까요. 아 네. 지금 그렇게 우리 장동건 씨하고 그 결혼해가지고 아, 고소영님. 예, 고소영 같은 경우도 뭐 절세 미인이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뭐 5손가락에 듣는 미인 중에 한 명인데 네. 예. 대학교 때 엄마 손잡고 이제 뭐 부탁에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와. 제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생각하면 왜 제가 걔를 먼저 발굴 못했을까 싶은데 또 어쩌다 그 당시엔 제가 벽이 좀 높아가지고 뭐 그렇지만 제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갑자기 바뀐 그런 케이스죠. 예, 그래서 사진 한 장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 광고 전속이 들어오고 와.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양복 티켓도 가져오시고. 오, 그 정도로. 근데 의외로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이렇게 됐다. 저는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금방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하고 한 3년 4년을 계속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의외로 그러더니 이제 그다음에 어떤 스타의 반열에 들어서서는 이제 거의 대기만성형이 돼가지고 굳건하게 자기 캐릭터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도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줬고 와. 예. 왜냐면 3, 4년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의아했었어요. 오. 예.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스타가 될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스타가 못된 그런 케이스도 또 사실은 이런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는 네, 싶어요. 예, 뭐 다행히 근데 야구에서 말한 타율로 치면 제가 5할 때 넘으니까 아, 네, 네. 다행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 스타가 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대로 또 저도 좀 부족한 눈이 있었지만은 또 끝까지 또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예. 너무 뭐 화려한 얘기만 좀 하기엔 제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아 근데 이렇게 이정재님과 3년 4년을 끝까지 하신 것도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히 밀어주시고 지켜주셨던 것 아닌가 작가님께서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작가님도 화려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대스타들 또 스타가 되실 분들의 사진도 많이 찍으셨지만 또 최근 인권 사진 작가 이런 네이밍도 그쵸. 많이 수식을 하게 됐더라고요 작가님을. 그래서 천사들의 편지라는 제목의 프로젝트가 좀 대표적으로 작가님의 어떤 그런 작품 역정에 좀 다른 길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스타와 또 입양을 앞둔 아이들을 한 앵글에 담아서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실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맞아. 저는 그래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실 그런 네. 배경이 아.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사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사진을 전공했거든요. 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법대를 가라고 그 좋아하는 사자가 되라고. 저는 또 다른 사자가 됐지만 사진사. 찍사. 찍사. 그래도 더 직접적인. 예, 그렇게 했는데 주위에 반대도 무릅쓰고 그 사진학을 전공한 이유가 사실은 전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 라이프지라는 그 다큐멘터리 화보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뭐 그든 세계 전쟁하는 뭐 전쟁의 피해를 입은 반전적인 이런 사진들, 전 세계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룬 기가 막힌 막 그 비주얼한 책이죠. 그래서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떤 사진 작가가 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신문사와 잡지사와 이런 데 거치면서 했는데 제 눈에는 다큐멘터리가 계속 보이고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우리가 말할 어떤 소셜 랜드스케이프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현상과 풍경이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는 좋아하는 장소가 수용소, 뭐 난민촌, 혹은 뭐 폐광이 되는 탄광촌, 뭐 이런 좀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그 잡지사에 있다 보니까 패션을 찍어야 돼요. 잡지에는 패션이 있잖아요. 표지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잡지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찍을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마침 제가 그날 쉬는 날인데 저보고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지팡이 신고 머리 장발에 굉장히 조금은 반항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그래서 약간은 좀 뭐라고 이렇게 할까 좀 프롤레타리아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다니는 그런 좀 반항적인 삶이고 있는데 뭐 운동화도 안 신었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진짜요? 예. 그 좀 뭐 패션이 이렇게 어떻게 저걸 찍어 말아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게 와가지고 그냥 찍게 됐어요. 뭐 신고. 근데 그게 한 번에 그 기회가 빅히트를 친 거예요. 패션이 모델을 데리고.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조세현 사진은 특이하다. 참 그전에 못 보던 사진이다. 뭐 이렇게 나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제 패션 일이 들어오게 되면서 딱 그때도 시점이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는 시대였어요. 88 올림픽이 있고 교복이 자율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패션 업체들이 저한테 또 사진 찍어달라고 효과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패션 사진가에 4명이 붙은 거예요. 와, 이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싶으셨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패션 거기다가 기분이 좋다. 돈이 되거든.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거야. 네. 그러면서 표지도 찍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스타들도 발굴하게 되고 또 제 경쟁력을 높여야 되니까 표지에 좋은 인물들 써야 되니까 또 마침 또 우리나라 스타 마케팅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네, 그래서 저와 스타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계속 갔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돈맛이 덜해가지고 한 20년을 미친 듯이 가다가 20년 예 갔는데 어느 날 20년쯤 지나가 저희 집안에 그 신부님이 계세요. 외삼촌이죠.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세연아 너 맨날 이쁜 사람 유명한 사람 찍지 말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뭘 한 대 맞은 것처럼 제가 최초에 꿈꿨던 게 다큐멘터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휴머니티한 거 있잖아. 네. 패션은 나쁜 건 아니지만 커머셜이잖아요. 그렇죠. 광고고 네. 커머셜이잖아. 보면 커머셜 필요하죠. 필요한 거. 휴머니티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날 달려간 거예요. 그게 경상북도인데 서울에서 바로 그 다음날.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사진 찍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해피하고. 그런 일이 딱 겪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입양기관인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100일 전에서 입양을 간대요. 원래 아이들이 3개월 때 입양 가는 게 제일 서로가 조건이 좋답니다. 나중에 적응하기도 좋고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좋고 100일 사진 선생님 좀 찍어주면 안 되냐 그런데 이거는 내일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갈게요. 내일 당장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너무 놀랐대. 그냥 한문 선생님한테 편지 한번 보내본 거래. 선생님이 조 선생님이 그걸 오케이 할 줄 몰랐다는 거야. 그게부터 인생이 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00일 사진을 찍어주고 말았는데 한 30명 되는 아이예요.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는. 근데 그 기관에서 선생님이 사진이 너무 좋은데 한 몇 달 뒤에 그게 제 기억에 가을쯤 찍었는데 겨울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그냥 입양기관 행사로 전시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래요. 해보라고 좋다고.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너무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그 전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막 그 광고에서 보고 했던 게 TV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그 다음에 야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내가 좀 더 나서가지고 좀 더 유명한 내가 잘한 저한테 가지고 있는 그때 힘이랄까 무기는 그것밖에 없었거든. 스타들 제주의 전부 스타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좀 동원해가 이 캠페인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고 뜻있는 스타들이 많이 있다. 그 바로 전화했던 게 지성이고 내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권상우고 두 말 안 하고 선생님이 참여하겠다는 거야. 이거 꼭 잘리지 마세요 이름들. 네네네. 지성 권상우. 네. 요즘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스타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바쁜 스타들이 와가지고 출연료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미안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입양에 대한 문화가 좋아지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도 한 몇 년 하고 말려고 그랬었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부모 없는 자식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거든요. 외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배가 부른 듯이 해가지고 입양을 쏘개고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나서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뭐 반전되는
그런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그 입양이 뭐 어땠어?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때만 해도 해외 입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입양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혈연 사회잖아요. 네. 혈연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입양이 많았는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저의 천사들의 편지가 거치면서 이제는 국내 입양이 훨씬 많아졌죠. 당시에는 거의 한 8대 2 정도 해외 입양이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거의 한 6대 4 정도 예, 혹은 그 이상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참여한 우리 스타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아 씨 저희 박수 한번 작가님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저희 오늘 좀 마음이 좀 벅참을 좀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데 아니 이렇게 저 뭐하지만 우리 지금 이럴 때 제가 사진 찍은 아이가 지금 한 17살 됐거든요. 이제. 그러네요, 이제. 예, 조금 더 커가 저하고 만나가 이런 방송에서 이제 곧 같이 방송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조금 그렇네요. 더 기다리면은. 그런 시간이 곧이어서 나타나기를 좀 바라보면서 천사들의 편지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천사들의 편지는 그야말로 작가 조세현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멋진 기획이고 성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17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면서 천사들의 편지가 작년 겨울 16번의 전시를 끝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는데 이게 작가님 천사들의 편지를 마치신 소회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실은 아주 적당한 때 그만둔 것 같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양에 대한 인식이 저는 바뀌었다고 많이, 생각이 네, 하고 그만큼 또 다른 또 제 에너지를 또 쓰고 싶은 것도 또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그게 공감해주고 이만큼 왔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꼭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기른 자식도 정말 좋은 일이고 좋은 자식이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내 자식, 너 자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그 입양의 일을 하면서 하나 느꼈던 게 오히려 나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내 가족만이 아니고 이웃이죠. 혹은 친구, 옆 사람이 더 소중하고 나만큼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보호하고 내 가족만 보호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위, 내 이웃이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해야지 결국은 진정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쉬운 진리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꼭 생각하자라고 제가 꼭 강의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 사진을 통해서 입양을 앞둔 아이들의 사진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본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처럼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사회 운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진짜로.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들고 저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구독자님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작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걸 다들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사진에 되게 약한데 사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딱 이해가 된 게 전 사람이랑 대화 나눌 때 막 대화를 두세 사람이랑 나누면 정신이 없는데 한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데 사진도 딱 멈춘 그 순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데 멈춘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면밀히 볼 수 있구나를 작가님 얘기를 통해서 딱 이해가 됐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진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면을 또 발견하면서 제가 사진에 대한 호기심이 시각장애가 있지만 많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진 막 찍을 때 야 잘 못 찍겠으면 흑백으로 찍어. 그럼 있어 보여.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맞아. 작가님 사진 중에서도 흑백 사진 또 기법을 유독 또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이 흑백 사진에 가진 힘이나 어떤 의미에서 흑백 사진을 많이 활용하시는지도 맞아. 궁금하더라고요. 흑백은 사실 사진의 원리는 밝고 어두운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색은 불필요한 거고 가식적인 거고 그러면 색 때문에 오히려 편견이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빛이 밝고 어두운 게 그게 흑백인 거죠. 예,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고 사실 칼라 필름이 발견된 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T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흑백이면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 시대도. 예, 그리고 또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흑백은 무엇보다도 제 가치관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를 찍을 때 저는 옷도 벗기거든요. 근데 옷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를 도저히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옷을 잘 입은 아예 못 입은 차이가 나니까. 그러네. 그래서 옷을 아예 벗겨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가 처음에는 칼로를 찍어봤어. 야 거기서도 차이가 나는 거야.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와. 예를 들어 일단은 병이 있으면 몸이 약간 파란색이 돼요. 특히 심장이 나쁘면 몸이 그쵸. 푸른색이 돼요. 애기들은 더더욱. 그 흑백을 했더니 너무 편안하고 온화한 거야. 저는 제 사진이 뭐 아까 이게 대통령처럼 보여라, 스타처럼 보여라, 고아처럼 보여라 이걸 원하지가 않아요. 저는 다 똑같이 보이길 원해. 그럼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느끼고 나름대로 또 제가 해주는 그 사진에서 다 좋아해요. 인간은 공평했으면 좋겠어. 사진 가지고도 그걸 똑같이 찍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은 다 달라요. 네. 관상이 다 다른데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인 폼에서조차 나는 고아예요. 나는 부티나요. 이건 싫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흑백이에요. 네. 예, 흑백은 더 평등하게 만들고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 일부러 저는 꼭 상업적인 거에서는 컬러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좀 흑백을 좋아한다. 예, 그리고 흑백에는 흑과 백의 두 가지 색이지만 사실은 수만 가지 색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예, 얼마든지 저는 감정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컬러처럼 노골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흑백에서 좀 더 품위가 있고 더 깊이가 있잖아. 뭔가 이야기를 더 잠재자가 좀 더 상징적으로 숨어져 있고 예. 저는 그냥 작가님이 이런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정말 그냥 기법상 그런 게 뭐 어떤 면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흑백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맞아. 매겨진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들 뭐 신분들이 다 이렇게 벗겨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선한 이 부분이었던 사진 것 한 같아요. 장에도 정말 깊은 어떤 인문학적 깊이를 되게 많이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작가님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최근에 폰카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일반인들이 전문가 뺨치게 막 이렇게 AI가 설정을 다 해줘서 많이 좀 찍게 되잖아요, 작가님.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경향성이 더 뚜렷해질 거고 사진 찍기가 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사진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점차 벗어나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러한 사진의 탈전문화, 기계가 만들어주는 사진 자동화 이런 경향에 대해 작가님께서는 우리 거장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예.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 찍사들 지금 밥그릇 걱정해 주는 거잖아.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근데 그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받는데 제 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예, 디지털이 발전 똑같아요. 그 대답은. 그리고 저는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사진을 좋아하고 앱이든 디지털이든 핸드폰이든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진의 수요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결론적으로 좀 직업 전문 사진가들의 좀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존중받고 지금 이 우리 스튜디오에서처럼 좀 더 대우받고 제가 대우받듯이 받으셔야 오히려 마땅하다. 오히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저변 인구가 많아질수록 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오픈됐다 그래도 더 프로페셔널한 지식이나 스킬은 사람들은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바둑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바둑 구단은 몇 명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사진 다 찍어요. 근데 사진관 따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까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진에 대한 더 근본적인 가치관과 생명력 같은 투철하게 무장이 더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일반 아무리 그냥 그 뭐죠 보기 좋은 인터넷에 오는 사진을 찍는 거하고 사진 작가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약간은.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여요. 저도 사실 이게 우문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앞에서 흑백 사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는 기계가 따라잡으려는 이런 감수성을 따라잡으려는 100년, 200년도 그렇겠다 생각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사진을 제가 가끔 찍어주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살면서 가장 만족하는 사진이 제가 찍어준 사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찍으면 잘 나오는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막 노래하거나 연기할 때 막 이렇게 그 뭐 배역이나 그 노래에 막 몰입해서 이렇게 부르거나 연기를 하면은 사람들도 그걸 빠져든다라고 하는데 작가님은 찍으시면서 사진 찍는 행위를 하면서 막 몰입을 한다라는 생각을 쉽게 못 할 것 같은데 정말 찍으시는 그 피사체를 뭐 사랑하거나 애정하는 마음을 몰입을 해서 그렇게 정말 현장에서 찍으시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어떠세요? 아우 아니 찍을 때마다 몰입하지. 정말요? 그걸 예. 질문 좀 안 하자. 아유, 흔히 사진 찍을 때 기계를 앞에 두니까 그냥 아. 기계적으로 찍는다라고 많이 아니, 생각을 그렇지는 하시니까요. 나는 뭐 이제 인터넷에도 제 사진들 많이 나와겠지만 그 어떤 한 장도 네. 정말 몰입했고 찍고 나면요 한 1시간 찍고 나면 완전 지쳐요. 그건 아무것도 못해. 그 정도로. 축구 한 게임인가하고 똑같은 와. 정도로 지쳐요. 그 빠져드는 게 하고 나는 오히려 그 뒤에 질문보다 네. 앞쪽에 왜 여자친구가 네. 내가 찍어준 사진이 참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정답인 게 제가 이 책에도 그 얘기했지만은 전 전문 사진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가족 사진 비슷한 걸 좀 찍어달라는 부탁도 받아요. 그럴 때 제가 대답해 주는 게 가족 사진은 난 자신 없다. 가족 사진은 그 가족이 찍어주는 게 최고다. 혹은 아빠가. 네. 왜냐하면요. 제가 찍는 건데 형식은 갖출 거야. 근데 아빠가 찍어주는 것만큼 그 가족들이 표정을 만들어내겠냐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로 아까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이 여자친구가 좋다고 얘기하면은 네. 그- 네. 아니 내가 어떻게 나는 광고적이나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는 잘해줄 수가 있어. 예쁘게 그 고선이가 이쁘게 전쟁을 예쁘게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담는 거는 그 가족만큼은 안 되죠. 네. 와. 이게 왜냐면요. 네. 인물 사진은 작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네. 조세현이가 지금 다 잘 나와 절대 아니에요. 인물 사진은 당신 자신이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조세현이는 그럼 왜 사진이 좋을까? 네. 그 피사체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뭐냐면요. 이거 오늘 이거 무슨 강의야 이거. 아, 너무 지금 빠져서 이거 네. 방송 잊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산에 가서 산 사진을 멋있게 찍으면 잘 안 나와.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든 밤에 일몰이나 일출 때 가. 혹은 비가 올 때 구름 있을 때 가. 잘못 찍어. 그 다음날 또 가면 돼. 왜냐 산은 그대로 있잖아. 네. 그 표정이. 그거 내가 자주 움직여 보면 돼. 그 위치에 가면은. 사람은 수시각각 마음이 변해. 네.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제가 중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우리 이제 제자 중에 조세현 교수님이 유명하니까 어떤 약간 뉘앙스가 있었냐면 아니 자기도 뭐 이쁜 모델이 있으면은 누가 못 찍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잘 찍을 수 있겠다고. 그럴까요? 아유. 그런 유명한 모델을 중앙대학의 학교 학생 실습 때 제가 데리고 모셨죠. 모시고 갔어요. 잘 찍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얼어가지고. 그 애가 이나영이야. 이나요. 예. 이거 나 눈도 못 마실 거 아니야. 이거 불쑥불쑥 다 유명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수업에 이나영님을 신인 때. 네. 아실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못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가족이 제일 좋다. 아 이게 오늘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은 사진에 대한 관점이 진짜 많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 사진은 그냥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너머를 뭔가 속을 보는 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단순히 그 순간을 담는 게 아니라 순간의 감정, 순간의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 교환성 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저 지금 마음이 너무 벅차서 말이 이게 잘 네. 그렇네요. 너무 잘 배워가고 있는데 현아 씨 질문. 네, 저는 작가님의 어떤 사진 인생 또는 작가님의 인생 통틀어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이 장면, 나 조세현의 인생 이 장면은 정말 사진으로 뭔가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순간, 가장 빛났던 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되게 진짜 네. 한 40년 사진과 함께 하신 네. 삶이 전체가 반짝반짝하신데 작가님의 네.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다? 약간 이렇게 이것도 약간 우문이야. 근데 내가 써놓고도 약간 아니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딸이 이제 둘이 있는 딸 바보 아빠인데 네.
딸과 이렇게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사진을 뭐 우리가 뭐 셀카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럴 때가 가장 그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 사진가가 그걸 빛나는 순간으로 생각하냐? 아까 말했던 순간 사진이 하나의 어떤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간을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을 보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카메라가 다르게 카메라라는 것보다 타임머신이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찍는 순간에 그 사진을 10년 뒤에 보면 그 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우리 딸아이들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그 순간에 그 아빠의 모습을 언젠가 다시 돌아볼 거예요. 예, 그런 순간을 제가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요즘 핸드폰 저는 많이 찍거든요. 어디 가도 가장 즐겁고 사진 찍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 가족과 있을 때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 어떤 유명한 모델보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요. 작가님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감명 깊은 게 제가 이렇게 공연하러 다니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슈퍼스타들 많은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슈퍼스타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작가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약간 감명 깊어요. 정말 수많은 빛나는 스타들을 찍으셨지만 작가님에게 가장 빛나는 거는 가족이라는 얘기가 참 울림이 큰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아니야 아직 좋은... 우리 저보다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저 그리고 오늘 또 감동인 게 저희가 아무거나 여쭤봐도 너무 멋있게 답변이 다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개무량한 느낌인데 작가님 저희가 1부에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좋은 사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계속 좋은 사진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사진의 기준이 뭔지 또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답도 사실 두 개예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사진과 순수한 사진을 나누겠는데 이 방송 듣는 대부분 아마 아마추어나 네. 순수한 사진 찍는 분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선 짧게 전문가들은 그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좋은 사진은.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도 읽고 그래야 좋은 사진을 만드는 거죠. 공감력을 넓혀야 되는 거죠. 공감. 예,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예, 이쁘다 그럼 진짜 남들 다 이뻐야 돼. 아이유가 무슨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 사진 전부 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 아마추어나 순수하게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마음을 담는 사진,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요, 내가 찍는 행위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 사진이라는 행위도. 이런 생각을 하면 사진 하나가 더 재미있고 즐거워요.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노원김 의사님 얘기할게. 여자친구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는 여자친구를 찍는 게 아니야. 당신을 담는 거야. 너무 소름이야. 이거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아마추어들은 내 마음을 담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사진이야. 네.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프로들은 아니죠. 나는 배제도 돼. 남을 신경 써야 돼. 그게 공감이야. 아마추어는 공감하지 마세요. 네. 순수하게 자기 이야기만 해. 더 노력해. 그럼 더 재미있어요. 남을 왜 신경 써? 뭐 하려고? 팔아먹을 사진도 아닌데. 예. 정말 일부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되게 재미있는 사진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니 이게 진짜 오늘 뭘 여쭤봐도 고석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1부가 아니었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2부 때는요. 저는 더 재밌는 시간으로 분명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깊이 있는 질문들. 네. 그런 시간으로 2부를 꾸밀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조세현 작가님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